반갑습니다. 2019 10월 학력평가 G2 해설 강의의 송원입니다. 자, G2 해설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소중하게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자, 1번 문제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의 각 종류별 마그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의 질량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를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쵸? 성분이에요. 화학 성분. 어떤 성분? SiO2 함량. 그런데 마그마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SiO2 함량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이 중에 SiO2 함량 어딨나 찾아봤는데요. 없네. 그죠? 여기 기억으로 가려져 있죠. 기억이 바로 SiO2 함량인 것이 맞아서 보기 기억은 바로 그냥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A, B, C 중에 어떤 것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까요? SiO2 함량이 50% 정도 있네요. 52% 이하가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A가 현무암질 마그마. B는요? 52와 66% 사이죠. 안산암질 마그마 되고요. C가 그렇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보기 바로 보죠. 기억 맞는 설명. 니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A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마그마에서 산화철과 산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질량비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많아서 디귿 또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마그마와 화성암의 분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잘 풀이야 합니다. 1번 문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쵸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마그마 그쵸 종류별 마그마의 생성 장소와 그리고 원인까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자료는 2018 6월 모평 문제인데요. A, B, C 지역에서 각각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각각 어떤 판의 경계인지 판의 경계 측면에서 우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A 어디입니까? 그렇죠?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있는데요. 맞아요. 발산형 경계예요. B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데니까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가 되죠. C는요? 여기 산안드리아스 단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보존형 경계야. 여기 D 하나 더 해볼까요? D. 그치? 여기는 수렴형 경계죠. 그 중에 섭입형 경계가 됩니다. 자, 발산형 경계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왜 생기죠? 그치?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요. 현무암질 마그마가요. 압력 감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충돌형 경계에서는요. 자, 충돌해요. 그래서 판을 이루고 있는 그치 광물들에서 물이 짜져 나와요. 물이 뭘 용융점을 낮춰서요. 그치 대륙지각의 하부를 녹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그마? 대륙지각이 녹았어요. 그치 화강암질 마그마가 관입한다. 요런 복이 있었죠. 그쵸 보존형 경계는 화산활동 없으니까 마그마 없고요. 섭입형 경계 부분이 정리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럼 선생님 이 부분 강조할게요. 어떤 부분이냐? 섭입형 경계에서는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마그마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는 그치 여기야. 베니오프드예요. 원인이 뭐예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 그리고 종류. 마그마 생성되는 원인은 역시 압력에 의해서 물이 짜져 나와서 물이 용융점을 낮추는 거야. 그런데 멘틀 부분이랑 해양 지각 부분이 녹으니까요. 마그마는 그치? 생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요. 그런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대륙지각 하부까지 올라가서 머물면서 대륙지각의 일부를 녹입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녹아요. 대륙지각이 녹으면 어떤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대륙지각이 녹았으니까.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한 열 때문에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요. 이 지역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복이 출제됐었죠. 그렇죠? 올해 모의평가 때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됐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현무암질 마그마가 공급하는 열 때문이에요,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은 온도 증가, 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서 분출되는 것은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 자, 요걸 그래프상에서 또 한번 보죠. 자, A 지역. 그치? 해령, 열점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주로 원인이 뭐야? 마그마 생성되는 원인이 물질이 위로 올라가는
그쵸? 이런 변화 때문에, 상승하는 변화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그쵸? 여기가 A 지역, 해령, 열점, 발사능 경계 등 요 지역입니다. 그럼 B 지역, 히말라야 산맥 아래, 거기는 그치? 물이 섞인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융점 하강 때문이에요. 그치? 물 때문이야. 자, 그럼 요런 원인에서 암석의 용융곡선 자체가 그치? 되게 낮은 온도의 부분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특히 현무암질 마그마 용융 온도가 낮아졌어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어디에서? 요건 베니오프대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럼 하나 더, 베니오프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올라갔죠. 그래서 대륙지각을 녹였어요. 그럼 유분암질 마그마 생성될 수 있다 그랬죠. 생성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열이라 그랬어. 그럼 그걸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이 섞인 화강암질 마그마 용융곡선 그리고요. 특정한 대륙지각 하부 부분이 그치? 온도가 올라갔어. 그치? 요게 베니오프대 위 대륙지각 하부에서의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과 변화가 나타나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다 모아서 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진의 피파 주시 곡선과 진원에서 발생한 피파 전파 경로예요. 즉 1층, 2층, 3층에 지진파가 직진하기도 하고요. 굴절하기도 해서 각 진앙 거리들에 도착한 지진파가 이렇게 주시곡선에 표현이 됐습니다. 자, 진앙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도착한 지진파는 어떤 지진파일까요? 어떤 피파일까요? 그렇지, 1층만을 통과해서 다이렉트로 왔어요. 여기에 온 파는 그치? 1층만을 통과한 직접파가 돼요. 주시곡선에서 우리 그곳을 통과한 파의 속도 얻을 수 있죠. 뭘로 얻을 수 있어요? 응? 기울기의 역수를 얻을 수 있어요. 시간 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역수로 속도 얻을 수 있어서 여기가 그렇지? 요 기울기의 역수가 1층의 속도가 되죠. 자, B 지역은요. 꽃교소 파의 속도가 그치? 파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빨라졌잖아.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속도 빨라진 거죠. 왜요? 다른 층을 통과했으니까요. 그치? 여기 스몰 A 지역까지 여기는 어느 층? 2층을 통과한 파가 도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속도가 빨라졌죠? 다른 층을 지났어요. 어떤 층? 그렇지, 3번 층을 지났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각각 층 1층, 2층, 3층에서의 속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층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3층에서의 속도가 가장 빠르지. 그건 이렇게 기울기의 역수로 구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뭐로도 구할 수 있느냐? 2019 6월 모의평가와 관련 지어서 지진파의 이동 경로로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 스넬의 법칙 이용하셔서, 스넬의 법칙이 뭡니까? 자, V1분에 쌓인 입사각은 V2분에 쌓인 굴절각 이렇게 되죠. 그치? 1층과 2층의 경계로 파가 입사됐어요. 그리고 굴절됐어요. 입사각과 굴절각 어떤 각이 큽니까? 굴절각이 90도예요. 크죠? 무슨 뜻이야? 1층보다 2층에서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 파의 경로도 입사각보다 지금 굴절각 커요. 입사각보다 굴절각 커요. 경로만 보고도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것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기 분석해 보죠. 기억. 피파의 속도는 그래서 1층보다 2층이, 2층보다 3층이 빨라요. 그치?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의 경로로 전파되어 온 파. 기억의 경로로 전파되어 온 파는 어느 층에서 굴절했죠? 그렇지. 2층에서 굴절했어요. 2층에서 굴절해서 온 파가 도착한 영역, B 영역, A, B, C 중에 B파에 해당하죠. B의 전파 경로에 해당해서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1층의 두께가 일정할 때 2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층의 두께와 A, 교차거리와의 관계 이 식 떠올려주시면 되죠. D는 2분의 L 곱하기 V2 플러스 V1분의 V2 마이너스 V1 그치? D가 두꺼워진대요. 그러면 A까지의 거리, 즉 교차거리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의 변화는 없으니까 멀어져야 된다. 디귿 맞는 설명이에요. 자, 보기 기억과 보기 디귿에 대한 체크 한 번만 더 하기 위해서 자료들 한 번 더 분석해 볼게요. 답은 다 맞았죠. 그쵸? 5번입니다.
자, 2019 6월 모의평가 때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의 선배들 많이 힘들어했던 자료예요. 자, 1층과 2층에서 파의 굴절하는 모습 볼게요. 자, 입사각이죠. 굴절각입니다. 지금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어때요? 작아. 무슨 뜻입니까? V1보다 V2가 작다예요. 그쵸? 스넬 법칙에 우리 학생들 넣어보면 생각해 보시고, 자, 2020 9월 모의평가의 보기 기억에 대한 내용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보기 디귿에 대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자, 보기 기억, 교차거리는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A로 갈 때랑 어떨 때 더 기냐.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D는 2분의 L 곱하기 V2 플러스 V1 분의 V2 마이너스 V1이기 때문에, 그쵸? 요 식에 입각해서 A에서 B로 가는 것보다 B에서 A로 가는 곳의 부분의 평균 지각의 두께가 두껍고, V1충의 속도와 V2충의 속도의 변화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일정하다고 가정해서, 아, B에서 A로 갈 때가 D가 두꺼우니까 L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총 주행 시간을 봐줘야 된다고. 여기 X 구간, 여기 Y 구간, 그 다음 Z 구간이라고 보죠. X와 Z 구간은 V1의 속도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 Y는요, V2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총 주행 시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쵸? A에서 B로 갈 때 교차거리가 요 지점에서 나타나. 총 주행 시간이 그래서 요만큼이에요. B에서 A로 갈 때 교차거리가 지각이 두꺼워서 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볼까요? 교차거리를 좀 길게 해볼게요. V1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길어질 거야. 그치? 근데 V2의 속도 똑같으니까요. 이대로 가볼까요? 그대로? 그럼 총 주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도 V1의 속도와 V2의 속도가 똑같고요. 총 주행 시간이 같다는 특징 때문에, 그쵸? 교차거리가 같은 거리에 나타나야 돼요.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A로 갈 때가. 그치? 요거에 너무 묶여가지고요. 그쵸? 봐야 될 정보를 보지 않는 실수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그린 가와나는 화강암 박편을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에서 관찰했어요. 그치? 하나는 석영이고 하나는 흑음모래요. 석영과 흑음모에 대한 정보 우리 학생들 잘 알고 있어요. 둘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방체인가요? 이방체인가요? 일단 직교니콜에서 관찰되고 있잖아요. 그쵸? 둘 다 이방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석영 색깔이 무색이에요. 흑음모는 색깔이 있어서 색깔이 있는 유색 광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뭐죠? 그치? 개방니콜에서 다색성을 갖습니다. 색깔이 있어요. 그쵸? B가 있네요. 누가 있어요? B가 있네요. B가 흑음모에 가까워. 그런데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편광 현미경상에서 잘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 쪼개짐이에요. 석영과 흑음모 중에 쪼개짐 있는 광물 누굽니까? 흑음모죠. 그치? 쪼개짐이 이렇게 선으로 잘 나타나 있죠? B가 흑음모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A는 석영이 돼요. 그래서 보기 기억, 둘 다 이방체 광물이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B는 흑음모예요. 유색 광물, 철과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광물입니다. 디귿, 나에서는 직교니콜이니까요. 간섭색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간섭색이 나타납니까? 광물에 직교니콜 하에서 간섭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체 광물은요. 그쵸? 광물의 빛이 통과할 때 두 갈래의 빛으로 서로 수직 관계의 편광 방향을 갖는 두 갈래의 빛으로 복굴절하기 때문에 이 두 빛이 상부니콜을 통과하면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복굴절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죠. 그치? 복굴절률이 어느 정도 되면 간섭색이 나타나야 되지만 복굴절률이 아주 작은 이방체 광물도 있거든요. 올해 수능 특강에 제시된 그런 광물처럼. 그럼 이방체니까 소광은 90도마다 나타나지만 간섭색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거 한번 체크하고 가주셔야 돼요. 자, 라 과정이 상부니콜을 끼웠기 때문에 라 과정이 직교니콜이에요.
그런데 90도마다 소광은 되는데요. 간섭색은 나타나지 않는 광물. 이방체이지만 복굴절률이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상대연대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한 상대연대와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남은 양을 이용한 절대연대가 융합된 문제죠. 자, 일단 가로. 암석들의 생성 순서, 즉 상대연대부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암석이 가장 먼저 생겼습니까? 요 이런 벽돌 표시는 뭐예요? 석회암이에요. 그런데 벽돌이 기울어져 있네요. 그리고 기울어진 그 위에 똑바로 평행하게 D가 퇴적이 됐어요. 그 다음 C가 퇴적됐나 봤더니 C 아래에 D와 E만 관입한 F가 C 밑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F는 누구만 관입한 거냐? E와 D만 관입한 거죠. 그치? 그 다음 C, B가 퇴적이 되고요. 단층 생긴 다음에 A가 또 퇴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정합 한번 찾아볼까요? 부정합. E와 D 사이의 관계. 그쵸? 기울어지고 깎였어요. 그런데 요 관계 무슨 부정합이 될까요? 경사 부정합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F와 C와의 관계. 그쵸? 요 관계는 무슨 관계냐? 부정합 몇 아래에 이렇게 관입한 암석이 있으면 우린 요걸 난정합, 부정합 중에 난정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 또 B까지 쌓이고 단층이 생긴 다음에 또 깔끔하게 뭔가 침식이 된 다음 또 A가 퇴적이 됐어요. 여기도 부정합이 있는 거예요. 이건 평행 부정합이 되죠. 총 부정합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이 지역에 융기는 몇 번 됐을까? 최소한 융기 횟수는 부정합 횟수 플러스 1이니까요. 그죠? 총 4번이 됐겠지. 그런데 요 F, 요 화성암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몇 %?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 3이니까 4분의 1, 25%래요. 그치?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얘는? 4억 살이 되겠지. 그럼 E와 D는 4억 년 이전에 퇴적된 암석이에요. 4억 년이면 어느 시대죠? F가 관입한 시기는 언제인 거야? 고생된 거지. 그러니까 E와 D는 고생대 초기이거나 아니면 성캄브리아 시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암모나이트가 나올 수 없어요. E와 D에서는. 니은은 틀린 설명. 기억은 순서대로 됐죠? 맞는 설명. 디귿. 부정합이 3번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융기 4번인 것 맞고요. 여러분 각각의 부정합을 그쵸? 종류별로 정리해 주시는 것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가죠. 그림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의 A부터 D에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지형류예요. 자, 방위부터 먼저 이런 지형류 문제는 방위부터 잘 따져줘야 헷갈리지 않죠. 어느 쪽이 북쪽이냐? 요쪽이 남쪽, 저 뒤에가 동쪽, 우리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자, A 해역의 지형류는요, 어디서 어디로 오고 있느냐?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B 지역은 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C와 D 지역에서는 다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A, 흐름 이름 뭐죠? 적도 해역에서 무역풍,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지형류예요. 그렇지. A는 북적도 해류가 돼요. C와 D는요. 남동무역풍 때문에 남동무역풍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잖아. 그치? 남적도 해류가 됩니다. C, D 모두요. B만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제가 적도 반류죠. 얘가 적도 반류예요. 흐름들이 왜 이렇게 흘렀어요? 지형류가 발생할 조건이 뭐냐고요? 해수면의 경사입니다. 해수면이 어떻게 경사져 있는지는 해수면 경사 방향으로 수압경도력이 작용하고 수압경도력의 북반구에서는 즉각 오른쪽으로 지형류가 흐르니까 흐름의 방향과 해수면의 경사 방향을 같이 생각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수압경도력이 이런 방향으로 작용해줘야 수압경도력이 즉각 오른쪽으로 흐름이 흐르고 수압경도력 방향으로 해수가 경사져 있으니까 A 방향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해수면이 높아져야 돼요. B는 반대. E는 A와 같은 방향, D는 반대. 이렇게 해수면이 경사지죠.
그쵸? 보기 볼게요. 그요. A에서 해수면의 높이는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맞고요. 니은 B와 D에서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다 해수면 경사 방향이니까요. 그치? 해수면 경사 방향이니까 같은 것이 맞습니다. 지역류 방향은 반대지. 북반구 남반구니까. 디귿 C에서 흐르는 흐름이 적도반류예요. 적도반류는 B에서 흐르는 흐름이잖아. 그치? 답은 니은이에요. 자, 이렇게 지역류 문제는요, 여러분. 지역류 자체의 흐름을 주고 해수면의 경사나 아니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수온약층의 경사 등의 정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수온약층 어떤 모습으로 경사져 있어야 돼? 해수면의 경사와 데칼코마니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치? 그 다음 문제에서 해저면의 수압이 똑같다던가 수온약층 아래에 지역류가 흐르지 않는다던가 그런 단서가 제공이 되면 그쵸? 해수면의 높이 H1 수온약층의 높이 H2를 가지고 기울기를 비교하게 하거나 그쵸? 여기 있는 물 혼합층의 물 로우1 수온약층의 물 로우2 간의 밀도 비교를 하게 하죠. 어떻게? 해저면에 수압의 차이가 없다, 수압이 같다면 수압이 같다, 수압이 같다씩 세울 수 있죠. 수압식, 그렇죠. 로즈 H입니다. 자, 수압의 차이의 변화를 주지 않는 똑같은 물덩어리 제거해주면 이 지역에서의 수압 어떻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중력가속도는 그냥 쓰지 않을게요. 얘가 누르는 물, 그렇죠? 그리고 얘가 누르는 물 다 혼합층의 물이니까 로1 곱하기 H1 플러스 로1 곱하기 H2가 로2 곱하기 H2와 같다는 식만 세우면 문제에서 해수면의 기울기와 수온약층의 기울기를 비교하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밀도를 비교하게 하거나 H1을 구하게 하거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019 9월 모의평가 자료를 여러분 드렸어요. 그렇지? 요 식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꼭 자료실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어느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 A, B의 시간에 따른 시선 속도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쌍성이 뭡니까? 그죠? 공통 질량 중심을 계속 일직선을 이루면서 도는 별이에요. 그래서 한 별이 한 바퀴 돌면 다른 별도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일직선을 이루면서 도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가 똑같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치? 일직선을 이루면서 별이 돌기 때문에 P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A와 B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죠. 바로. 그렇죠? 자, 라지 A와 라지 B가 지금 시선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시선 속도 공전하면서 시선 방향의 속도가 시선 속도야. 파장의 변화로 우리에게 오는 속도.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선 속도의 최대값, 가장 큰 값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그렇지?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딱 시선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별의 공전 속도와 같기 때문에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곧 공전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우리는 공전 속도 A와 B를 비교할 수 있어요. A가 공전 속도가 빠르대. 그럼 A가 안쪽 궤도를 도는 별일까요? 바깥쪽 궤도를 도는 별일까요? 그치? 바깥쪽 궤도를 도는데 멀리 많이 돌아야 하는데 안쪽에 조금 돌아야 하는 가까운 거를 돌아가는 별이랑 같은 시간이 걸려야 하면 빨리 돌아야지. 그래서 공정 속도가 더 빠른 별이 더 바깥쪽에 있는 별임을 알 수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별은 공통질량 주입도의 거리 가까이 있는 별보다 멀고요. 질량은요? 질량과 공통질량 중심부터의 거리의 곱이 A와 B가 같아야 되잖아. 시소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질량은 가까이 있는 별의 질량이 큽니다. 그쵸? 자, 보기 보시면 그래서 질량은 공전 속도가 느린 별, 안쪽 궤도를 도는 별 B가 크니까 A가 작다? 맞습니다. 니은 공전 주기는 A와 B가 똑같아야 돼요. 디귿 B는 A일 때,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구로부터 뭐냐? 가깝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치? 일단 B는요, A 이전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접근하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구 쪽으로 막 다가오다가 A를 기점으로 다시 시선 속도가 플러스 후퇴하게 됐어. 다가오다가 후퇴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점에서 지구랑 가장 가깝겠죠. A별은요, 반대로 A, 스몰 a 이전에 시선 속도가 플러스 후퇴하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오게 됐으니까 이 기점에서 가장 멀리 있겠지. 스몰 a 때 B는 어딨냐? 여기 있고요. 스몰 a 때 A는 어딨냐?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B가 A를 가리게 되는 식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에요. B가 제일 가까워 A일 때. 그죠? 자, 요 문제 지금 시선 속도의 변화량이 좌우 대칭이고요. 그쵸? 이렇게 상하 대칭이에요. 이런 건 원궤도 운동을 할 때 그렇고요. 또 A별과 B별이 교차하는 점, 교차점에서는 우리 두 별이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한 위치에 있을 때거든요. 나란한 위치에 있을 때 시선 속도가 0이야. 굉장히 스탠다드한 쌍성이죠. 이런 경우는 쌍성계가 우리에게 개 자체는 접근하거나 후퇴하지 않는 거야. 그냥 A, B 별이 공통지향 중심 멈춰있는 별을 상대적으로 운동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원궤도 운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 A별과 B별이 시선 속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속도가 0이 아니야. 그쵸? 플러스예요. 그럼 이 개 자체가 뭐 하는 거야? 후퇴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타원궤도 운동을 할 때 공통질량 중심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역시 시선 속도의 변화를 보고 접근하고 후퇴하고를 여러분이 가늠하시면서 위치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꼭 체크해야 될 올해 수능 특강의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해령 부근에서 측정된 각 해령으로부터 거리와 수심에 따른 지각의 연령이에요. 가지역 보니까 해령으로부터 3,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있는 암석의 나이가 5천만 살이에요. 그런데 나지역은 똑같이 5천만 살인 암석이 있는 지역이 해령으로부터 되게 가까워요. 해령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동해 갈 텐데 가지역은 5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왔는데 나지역은 요만큼밖에 안 갔어요. 무슨 뜻이죠? 그치? 두 지역에서 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다른 거죠. 확장 속도가 더 빠른 판의 경계가 있는 지역이 그렇지 가죠. 확장 속도는 발산하는 속도는 어디가? 가가 나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보기 볼게요. 기억.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심 변화. 거리 요만큼 왔을 때 나지역은 수심이 요렇게나 낮아졌어요. 그치? 근데 가지역은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수심 변화가 작죠. 어렵지 않아요? 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확장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가가 빠르다니까요. 나가 빠르지 않아요. 이거 A와 B 지점에서의 지각 연류량이에요, 여러분. 자, 해양 지각에서 지각 연류량 가장 높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쵸? 해령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즉 해령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더 멀리 확장돼 간 지역일수록 지각 연류량은 낮아져요. 지각 연류량은 그래서 A가 더 B보다 많은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답은 그래서 디귿이에요. 그런데 왜 B가 지각 연류량이 더 낮은가요? 왜 A가 높은가요? 그거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 연류량이 낮아지는 원인 두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첫 번째,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각 연류량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먼저 해령으로부터 멀기 때문이야. 해령에는 마그마가 상승해서 바로 열이 공급되잖아. 그쵸? 그래서 거리가 증가해서 지각 연류량이 낮아지는 이유는 해령에서 공급받는 열이 점점 멀어질수록 적어지니까. 두 번째,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각 열량도 역시 줄어들어요. 왜요?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면 암석 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줄어들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해서 열을 점점 적게 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지각 열량 줄어듭니다. 요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 2017 9월 모의평가 쌤이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서로 다른 두 해양판 A, B의 지각 연령에 따른 수심이에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수심은 깊어져. 해령에서 멀어지면 판의 침강으로 수심 깊어지거든요. 나이 많아지면서.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냐? A, B 둘 다 같은 연령이면 수심이 똑같아요. 그죠? A, B 둘 다. 나이가 적으면 수심이 낮습니다. 자, 낮아져 볼게요. Y축이 지각 연료량이에요. 그런데 A, B 지역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를 줘. 해령으로부터 거리를 줬는데 A랑 B랑 거리는 똑같은데요. 지각 연료량이 누가 많아요? A가 많아요. 거리가 똑같으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으면 해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열의 차이는 똑같을 텐데 무엇이 그럼 지각 연료량 차이를 가져온 걸까요? 그치? 나이야, 나이. B가 더 지각 연료량이 적은 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적게 들어있어서 그래. 나이가 많아서. 그럼 B 지역은 A 지역보다 조금 거리를 가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거네. 그럼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확장 속도가. B는 조금 갔는데 같은 거리 갔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거니까. 속도가 느리죠. 그렇지. A가 빨라요. 또요. 같은 나이이면 수심이 똑같고 나이가 많으면 수심이 더 깊어서 나이가 지금 B가 A보다 많으니까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데 수심이 어디가 B 지역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수평 거리는 같은데 수심이 깊으니까 경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보기 보면서 여러분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으로 가죠. 자, 8번 문제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편각, 복각, 표준 중력의 지점별 크기 비교. 편각이 뭡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기준 어디예요? 진북 그리고 자북 사이에서의 각이에요. A에서 보면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 어디 있습니까? 자북 여기 있네요. 그치? 편각 요래요. B에서 보면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 직각 90도예요. 편각 B가 크죠? 기억 맞습니다. 복각은 뭡니까? 그 지점에서 나침반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이 그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수직인 그 각이 복각이 수직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 자북극이죠. 자북에서 멀면 멀수록 점점점 복각은 작아져서 자기 적도에서 0도 됩니다. 그래서 복각이 가장 큰 지역은 B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게 C인가요? A가 가장 복각이 작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복각 B와 C 비교해보면 자북이랑 가까운 어느 지점이 복각이 크다? B가 크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런데 디귿 표준 중력이에요. 표준 중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이지? 그쵸?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결정되는 물리량입니다. 만유인력이 북쪽, 진북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원심력은 점점 작아지니까 표준 중력은 진북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여기서. 그래서 A랑 C 비교해보면 어디서? 진북이랑 가까운 A에서 커야지? 디귿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 관련된 문제.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고위도 저위도로 갈수록 만유인력과 원심력 사이의 각, 만유인력과 중력 사이의 각, 표준 중력 비교한 이런 내용들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갑시다. 자, 9번 문제. 어느 지역의 지질도 문제예요. 여러분, 지질도 그리지 않고 분석하고요. 그리셔서 검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지 않고 해석하기 위해서, 보기를 체크해내기 위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좀 기억해 주시라고. 뭐뭐뭐 비교해야 되느냐? 그렇지. 주향, 경사 비교해 주셔야죠. 주향이 뭐예요? 지층 경계선이 동일한 등고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선이 주향선이야. 이 주향선이 진북과 이루는 각. 그렇죠? 주향선이 진북에 대해서 90도 떨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 이거 주향 뭐라고 얘기해요? 그치? EW라고 얘기해요. 주향이 EW면 경사는요? 북쪽 아니면 남쪽이겠네. 왜요? 경사는 항상 주향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경사져 있으니까. 경사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볼게요. 이게 500주향선, 이게 400주향선이에요. 경사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남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요. 경사 방향을 알았어. 그럼 우리 어떤 정보 알 수 있어? 경사 방향으로 갈수록 지층이 점점점 나타나는, 경사 방향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지층은 점점점 새로 퇴적된 지층이에요. 즉 나이가 그렇지 어린 지층이 된다고. 경사 방향이 남쪽 방향이면 남쪽 방향으로 갈수록 나타나지는 지층은 나이가 어린 지층이야. 즉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경사로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 생성 순서 A가 가장 먼저, D가 가장 나중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요 선 뭡니까? B가 구분됐어요. C가 분리됐어요. A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지층이 분리됐어요. 그죠? 단층이겠지. 그렇지? 단층 면이 높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데요. 이렇게 높고 낮은 지역에서 그렇지? 단층 면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냐? 역시 남쪽 방향으로. 그렇지? 요걸 요렇게 조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쪽 방향, 남쪽 북쪽으로 치면 남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 그럼 단층이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셔야죠. 기준이 되는 지점 여기. B와 C의 경계. 여기도 쭉 내려와서 이렇게 B와 C의 경계. 하반에서는요. B와 C의 경계가 200과 300m 사이쯤에서 나타나요. 하반에서는 200과 300m 사이에 B와 C의 경계가, B가 아래에 있어야 되지, B와 C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대략 그려보면. 그런데 상반에서는, 그렇죠? 남쪽에 있는 지층에서는 어디 있냐? 한 600, 700 되게 높은 데서 나타나요. B와 C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쵸? 상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단층? 역단층. 그래서 여러분 보기 기억. 주향 NS 아니죠? EW 틀렸고요. 단층? 무슨 단층입니까? 요거? 역단층이죠. 생성 순서 맞아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바로 확인했어요. 굳이.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렇게 쉬운 지질도는 그냥 바로 확인해서 넘어가도 되지만 복잡한 지질도는 검증해 주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리셔야죠. 그리셔야 돼. 그렇지? 이걸 이렇게 옆으로 조금 90도로 돌려봤어요, 여러분. 아래쪽으로 그림 그려서 보시기 쉽게 하려고. 자, 그려봅니다. 이렇게 단면을 그리고 싶은 부분을 자릅니다. 그래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 긋죠. 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고선들을 표시합니다. 자, 100m부터 200m, 300m, 400, 500, 600 이렇게. 그렇죠? 지형 표시해 볼게요. 어떻게? 단층면과 등고선이 만나는 점으로 쭉쭉쭉 아래로 내려서 여기 100m래요. 여기는 200m래요. 여기가 300m고요. 여기가 400m. 여기도 근데 400m래요. 그러면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 자, 요런 식으로 지형이 생겼어요. 요렇게. 그쵸? 제일 먼저 어떤 선부터 그려줘야 될까? 단층선부터 그려줘야 돼요. 단층 요래 생겼죠. 그쵸? 처음에 요 선부터 단면선과 만나는 점 내리면 거의 여기랑 일치해요. 여기. 그 다음은 몇백? 300과 만나고 있고요. 여기 400과 그리고 500과 만나고 있어요. 500까지 선 그어보니까 여기네.
400까지 선 그어보니까 여기고요. 300까지 그어보니까 여기야. 이 선을 그대로 연결하면 굉장히 경사가 크게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남쪽 방향에 있는 땅덩어리가 상반이에요. 그쵸? 선 하나만 그어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어떤 선이냐? 요 선과, 그쵸? 요 선. 같은 선 하나만 그어 볼게요. 자, 요 선 그대로 내립니다. 자, 쭉 내려서 요 지점. 그 다음은요, 400. 그리고 500과 만나고 있어요. 500. 요렇게. 그쵸? 요걸 그대로 내려주면 이렇게 돼서 A와 B층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반에서는요. 그런데 상반에서는 A와 B층의 경계가 그대로 내리면 여기가 여기. 그쵸? 그 다음은 단층 면과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어져요. 지금 A와 B가 만나는 경계가 단층과 만나는 지점이 상반은 요 지점에 있어요. 그치? 400, 500 요렇게 높은 지점에. 그런데 하반은 저 아래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요게 지금 이 밑에 있던 게 쭉 올라온 거예요. 무슨 단층? 역단층임을 알 수 있고요. A, B, C, D로 경사져 있으니까 생성 순서 A, B, C가 된다고. A, B, C, D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별 A부터 D의 겉보기 등급과 분광형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 알려줬어요. 일단 표면원도 바로 A, B, C, D 중에 A와 C 비교할 수 있죠. 분광형 알려줬잖아요. 그쵸? O형으로 갈수록 표면원도 높아서 A가 C보다 낫다 어떻습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니은가죠. 광도는요. 광도. 진짜 밝기. A와 D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A와 D가요, 여러분, 거리가 똑같아요.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누가 더 밝아 보여? A가 더 밝아 보여요. 같은 거리에서 밝게 보이면 실제로 밝은 거죠. 광도는 A가 D보다 크죠. 절대 등급은 작겠지.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반지름은요. B와 D 비교해 볼게요. B와 D는 지금 표면 온도가 같아요. 그런데 B가 더 밝아 보여요. 거리가 10배나 멀매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가 같은데 밝아 보여. 그럼 실제로 밝은 거죠. 광도가 B가 D보다 큰 거예요.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광도가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반지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B가 큽니다. B가 작지 않아요. 기억만 맞았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정량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B가 D보다 몇 배 반지름이 크고요. A는 D보다 광도가 몇 배 클 것이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그치. 거리 있으니까 거리 지수 알고요. 겉보기 등급이 있으니까 미지수는 하나. 뭡니까? 절대 등급이에요. 그걸로 광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거리 가지고 거리 지수 한번 먼저 따져볼게요. 거리가 100파섹이면 거리가 10파섹이면 거리 지수 0. 100파섹이면 그렇죠. 5예요. 1000파섹이면 10, 15. 그치? 겉보기 등급이 주어졌어요. A, B, C, D. 겉보기 등급 A 얼마? 5등급. B도요. 5등급. C와 D는 10등급씩이야. 그러면 여기서 빼서 이 값들이 나와야 되니까 A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그쵸? 0등급이지. B는요? 마이너스 5등급이고요. C는요? 0등급. D는 그냥 5등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절대 등급이 작은 B가 광도가 나머지 별들보다 크고요. 그렇죠? A도 D보다 크죠. 몇 배? 5등급 차이니까 A가 D보다 100배 커요. B는 D보다 몇 배 큽니까? 10등급 차이니까. 그렇죠? 10,000배 광도가 커요. 근데 표면 온도는 똑같아. 그럼 그 10,000배의 광도를 누가 책임지고 늘렸냐? 반지름이요. 그런데 광도와 반지름은 무슨 관계야? 광도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B는 A보다 10,000배 밝지만 반지름은요 100배 큰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요 답은 기억만. 이제 11번 갑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지층 A, B, C예요. A, 충청도 보령지방에 있는, 그쵸? 국지적으로 있는 지층이네요. B는요 경상도 전역에 있고요. C는 여기 강원도 비변성대에 있죠. A, 어떤 지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A가 바로 대동누춘군이 돼요. B는요 경상도 지방에 있으니까요 경상누춘군이고요. C는요 평안누춘군이라고 A, B, C 순서는 안 알려줬지만 각각 세 개가 무엇인지는 알려줬잖아요. 자, 시대, 암석, 그 다음 화석. 잠깐 멈추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자, 대동누춘군은 언제 퇴적됐냐면, 그렇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주라기까지, 주라기 한 중반까지, 중생대 초중반에 퇴적이 됐어요. 그럼 경상누춘군요? 중생대 말, 그렇죠, 백악기예요 여러분. 백악기. 트라이아스기부터 주라기까지. 평안누춘군은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기까지. 니깐요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 C,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라고. 자, 암석. 대동누춘군에 독특한 암석 있죠. C에서도 일부 발견돼요. 맞습니다. 석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규화, 목, 나무, 나뭇잎, 화석, 담수, 조개 이런 화석들이 나오거든. 무슨 층이란 얘기예요? 육성층이란 얘기예요. B에서는 특징적인 지층 자꾸 나와요. 경상누춘군, 그렇죠, 응회암층, 화산암층 나와요. 화석은요 공룡 나오죠. 역시 화산이 분출된 것이 지표에 쌓이고요 지상에 살았던 파충류의 화석이 나오니까 역시 육성층이죠. 그런데 평안누춘군은 하부에는 석회암 나와요. 상부에는 석탄 나와요. 하부의 화석은 방추충, 바다에 살았던 생물. 상부의 화석은 양치식물. 아, 해성층이랑 육성층이 다 발견되는구나.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니은만 답이겠죠. 뭐. 그치? 대보조선운동 언제 일어났나요? 대동누춘군 퇴적되고 이때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어요. 지층이 있어야지 대보조선운동과 함께 관입한, 그렇죠, 대보화강암이 그 지층들을 변성시킬 수 있겠죠. 대보조선운동에 의한 화강암으로 변성된 지층은 그래서 그 이전에 원래 있었던 C와 A, B는 다 화강암이 관입한 다음에 식어서 암석이 된 뒤에 퇴적된 지층이기 때문에 변성될 수 없어서 니은만 맞는 설명. 12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등고선을 나타냈어요. A, B, C의 기압을 비교해 보세요. A, B, C는 각각 500헥토파스칼이니까 각 지점에서의 기압은 500으로 같아요. 그런데 고기압, 저기압을 비교하는 것은 주변 상황에서 비교하는 거야. 어디서? 동일한 고도에서. 그런데 A, B, C가 같은 고도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치? 등압면이요. 점점점 저희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래서 1, 2, 3, 4, 5 등압면. 같은 500헥토파스칼이지만 고도는 가장 저위도에 있는 5가 1보다 높아요. 그래서 고도를 비교할 때 B가 A나 C보다 높다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 응? B가 더 높아요. A보다 B가 더 높아요. 저위도에 있으니까. 자, 이제 고기압, 저기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고기압, 저기압은 어떻게 비교한다고? 등압면 내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높이, 동일 고도에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그죠? A, 얘는 500헥토파스칼인데 같은 높이에서 보면 저위도에는, 그쵸, 500보다
500이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아래 지점에는 더 높은 기압, 600, 뭐 700 이렇게 있겠죠. 고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압이에요. 기압 경도력이 등압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 작용해. 그럼 바람은 상층이니까 등압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불어서 이거 여러분 무슨 풍일까요? 북서쪽에서 오니까 북서풍이죠. 그렇죠? B 역시 기압 경도력 바람 서풍 계열. C는요. 기압 경도력 이렇게. 그렇죠? 북서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니까 바람은 이렇게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고요. 자, 기억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갑시다. 자, 여러분 어디가 고기압이에요? 이렇게 파동을 형성하고 있죠. 편서풍 파동에서 여기 부분, 기압 마루 부분이 고기압이라고요.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기압이 높아요. 고기압. 여기 부분이 저기압이에요. 그렇지? 고기압, 저기압에서 풍속 빨라서요. A 지점에는요. 바람이 빨리 들어오는데 잘 안 나가니까 수렴대. C 지점은요. 바람이 잘 안 오는데 빨리 나가니까 발산대요. 그래서 A 아래에는 수렴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치? 고기압 생기고요. C에서는 공기가 발산되니까 얘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층에 저기압 생기죠. 어떤 저기압? 온대 저기압. 답은 그래서 기억만 13번 갑시다. 자, 그림은 대폭발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급팽창이 점점점과 실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부엌 커졌죠. 실선이 급팽창이죠. B가 급팽창. 그럼 점점점은요? 대폭발 우주론이죠. 우주가 뻥 터져서 일정하게 속도가 팽창 속도가 일정하게 우주가 팽창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의 여러 증거들이 그렇죠? 입증이 됐죠. 관측이 됐죠. 그렇지만 지평선 문제, 너무 평평하다 편평성 문제 등으로 우주는 한번 빵 폭발한 다음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급팽창이 이루어졌다.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렇죠? 이거 틀린 설명. 응? A가 대폭발. 맞는 설명. 니은 A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방출될게요? 원자가 형성됐을 때 그죠? 그 시기가 언젠데요? 38만 년 때. 요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됐어요. 그지? 요때 급팽창이 이루어진 시기는 정말 우주가 탄생하고 정말 바로거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시간과 한참 차이가 나요. 니은은 틀린 설명. 그치? 자, 요 내용에서는요. 여러분, 요 내용에서는 대폭발 우주론이랑 급팽창 우주론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요거랑 관련돼서 우주론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그쵸? 어떤 부분? 그치? 가속 팽창 우주 부분. 그치?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9월 모의평가 출제된 문제, 수능 문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A와 B가 적색거성 A-B-로 진화하는 경로예요. A, B가 주계열성에 있을 때 누가 더 밝습니까? A가 더 밝죠? 그렇죠? 그럼 질량 광도 관계에 의해서 광도가 A가 더 크니까, A가 밝으니까 질량도요, A가 더 커야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이 돼요. A가 더 질량이 큽니다. 색지수는요, 온도 비교해 보시면 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습니다. 니은 맞는 설명. 기억하죠. 별의 수명이에요. 주계열성에 있을 때 수명은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역시 질량과 광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기 몸의 질량을, 자기 몸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얼만큼의 속도로 태우느냐, 광도가 얼만큼이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태우느냐가 별의 수명을 결정해요. 그런데 역시 광도가 질량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나눠주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짧아요.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질량이 큰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더 짧아야 돼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답은 니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A가 A-로 갈 때 볼게요.
A가 A-로 갈 때, 그치? 광도는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 온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중심부 온도, 그쵸?를 비교했던 작년 수능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걸려 넘어졌다고요. 응? 주계열성과 거성, 중심부 온도는 누가 높은가요? 표면 온도는 A보다 B나 C가 높죠. 중심부 온도는요? 거성은 어떤 별이죠? 중심부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부 온도가 1억 K, 10의 8승K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주계열성이에요.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중심부 온도가 10의 7승K이면 그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성이. 표면 온도는 주계열성보다 낮을 수 있지만 중심부 온도는 높다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자, 이제 15번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 자, 직윤풍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윤풍이 뭐죠? 그치? 직윤풍.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면서 부는 바람이에요. 기압 경도력은 근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기압 경도력 작용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에서는 바람이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어? 직각 오른쪽. 나에서는 직각 왼쪽. 오! 가에서는 왜 바람이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불죠? 전향력이 바람을 편향시켰으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어딥니까? 그쵸? 북방구죠. 나는요 반대로 남방구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요 두 지역 A, B의 전향력이 같대요. 전향력이 A가 B랑 똑같대. 근데 기압 경도력은 전향력이랑 같은 크기인데? 크기가 똑같은데? 그럼 기압 경도력도 A랑 B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 기압 경도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식증 한번 불러봐 줄까요? 그렇지? 밀도, 등압선 사이의 간격 분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전체 값이 A랑 B가 똑같대. 근데 그림 잘 보세요. 델타 P 값은 기압 차이는 똑같은데요. 기압 등압선 사이의 간격. 이게 어디가 더 멀어요? B가 더 멀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크다는 얘기죠. B가 A보다. 그럼 요 값이 어때야 전체 값이 A와 B가 같을 수 있을까? 그치? 요 값은 B가 작아져야 곱해서 A와 같은 값이 되겠지. 그래서 밀도는 A가 B보다 크죠. B가 A보다 작죠. 간격이 B가 크기 때문에. 됐어요? 지금 전향력이 A와 B가 똑같다는 것으로 요 정보를 하나 이끌어냈어요. 이게 바로 보기 뭡니까? 니은이죠. 그죠? 맞는 설명. B가 작다. 그 다음 풍속이란 정보를 줬어요. 풍속이 A가 빠르대. B가 느리대요. 자, 전향력식 좀 불러주세요. 전향력. 그치? 2V 오메가 사인 세타. 이 전체를 곱한 값이 A랑 B가 같은데요. 풍속만은 A가 빠르대요. 요 값이 A가 빠른데 전체 값이 같으려면 나머지 값은 A가 B보다 작아야겠지. 그쵸? 사인 세타 값, 즉 위도가 A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A가 저위도,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는 보기 티귿 맞는 설명이라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치? 우리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었잖아요. 자, 이 문제는 직윤풍이요. 서로 다른 위도에서, 그쵸? 서로 다른 위도에서 불 때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런 문제. 직윤풍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불 때 비교하는 문제. 그쵸? 2020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A지역, B지역에서 지금 직윤풍이 불거든요. 그치? 그런데 지금 같은 위도고요. 같은 위도고요. 등압선 간격. 자, 직윤풍은 여러분 등압선 수평 방향에서 비교해 주셔야 돼요. 등압선 간격 A와 B가 똑같아요.
위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치? 뭐가 다르냐? 밀도가 다르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지역과 B지역에서 기압 경도력은 누가 더 클까요? 기압 경도력식 로 델타 H분의 델타 P. 델타 P 값 똑같고요. 델타 H 똑같고요. 밀도가 A가 B보다 작으니까 기압 경도력은 A가 B보다 크겠죠. 그렇죠? 쉬운 식. 자, 두 번째 풍속도 비교하래요. 풍속식 기압 경도력에다가 오메가 사인스타 해주는 건데 오메가 사인스타 값은 A, B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속을 비교해주면 A에서의 풍속은요. 로 델타 H분의 델타 P 오메가 사인 세타. B에서의 풍속은 로 델타 H분의 델타 P 그리고 오메가 사인 똑같아요. 얘가 B, 얘가 A. 이 값을 한번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다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되느냐? 밀도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렇지? 막 되게 복잡하게 풍속 비교하라 그러고 막 기압 경도력 비교하라 그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을 찬찬히 쓰면 해결해요. 그림이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도요. 여러분이 아는 식 쓰다가 쓰면서 여기 있는 수치를 적용하다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밀도에서 풍속도 결정되는 거야. 0.8분의 1, 1분의 1.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B는 A보다 풍속이 0.8배예요. 그렇죠? B가 A보다 풍속이 느리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게 뭐냐? H1과 H2와 기압 차이와의 관계. 이건 수직 방향이죠. 그치? 여러분,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살아있지 않잖아. 그쵸? 중력과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 평형을 이루는 걸 식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정력학 방정식. 델타 P는 그쵸? 로 GH예요. 그런데 로 1 구간과 로 2 구간에서의 지금 기압 차이가 둘 다 200헥토파스칼씩으로 같아요. 그러면 로 1 곱하기 중력 가속도도 같다 그랬거든. H1과 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2가 같다는 식을 여기서 끄집어내면 보기 기억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되게 뭔가 복잡한 그림에서 식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치? 필요한 식을 찬찬히 생각해서 끄집어내면 문제는 진짜 쉽다고요. 응? 직인풍 문제, 정력학 평형 방정식 문제 여러분 일단 아는 식 다 쓰면서 하나씩 대입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6번 갑니다. 16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자, 그린 가나는 엘니뇨, 라니냐래요. 엘니뇨 어떤 시기예요?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진 시기. 엘니뇨죠. 그렇죠? 라니냐. 무역풍이 더 세져서 용승이 더 활발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진 시기. 그래서 보기 기억 맞고요. 동태평양의 용승은 라니냐 시기에 세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무역풍의 세기는요? 라니냐 시기에 세니까 디귿 맞았고요. 그렇죠? 우리 너무 많이 풀었죠. 여기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지! 수온 약증이 시작되는 깊이. 엘니뇨 때 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 기압 편차, 수온 편차, 수온 약증이 시작되는 깊이의 편차 이런 내용들. 그렇죠?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편차가 뭐예요? 관측된 시기의 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거예요. 기압 편차가 플러스면 그 지역의 기압이 올라간 거예요.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는 뭐죠?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은 수온이 따뜻해져서 수온 편차가 플러스가 돼서 기압이 낮아져. 저기압이 돼요. 기압 편차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편차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해서 관련된 문제 복잡하게 나와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린 가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달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면의 부품 모습 A와 B가 달 방향으로 지금 향해져 있는 지점이에요. A와 B에 물이 쏠려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A와 B는 현재 뭡니까? 그렇죠? 만조예요, 만조.
왜 만조냐? 달 방향으로 만유인력, 달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원심력. 이건 어디서나 같은 크기죠. 그쵸? 원심력. 이게 합력하니까요. 달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서 물이 그쪽으로 쏠렸으니까, 그쵸? 기조력이 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A와 B는 만조인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적도와 달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아서 A 쪽에 물이 몰려 있는데 A의 반대 지점, 같은 위도인데 180도 차이 나는 지점에서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전하는 동안 지금은 만조지만 12시간 정도 지나면 간조되고요. 다시 만조가 돼서 A 지점은 조석 주기가, 그쵸? 24시간 50분 1주조가 돼요. 요게 A 거예요. B는 만조, 간조, 다시 만조, 간조, 반일주조가 되겠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기억, B는 만조 나타나는 거 맞아요. A에 나타나는 해수면 높이 변화는 기억이죠. 디귿, G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원심력 크기는 A와 B에서 같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자료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A와 B가 지금은 만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이 간조가 나타날까? 그렇지 않을까? 지금 같이 만조면 같이 간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그림상에서도 아니지. 간조가 나타나는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보세요. 지구와 자전하는 축은 요 축이고요. 만조와 간조가 바뀌는 축은 요 축이에요. 지금 축이 달라. 그치? A는 돌아서 요 지점으로 와야 간조가 되고요. B는 돌아서 요 뒤로 가야 간조가 돼요. 그래서 돌아야 되는 각이 지금 서로 다르다고. 얘는 자전을 이만큼 하면 되고 B는 자전을 A보다 조금 덜 해도 간조가 된다고. 축이 지금 다르다는 걸로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같이 A와 B는 만조지만 같은 시기에 간조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 정리해 주시고, 자, 이번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을 18번 문제로 갈게요. 19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각평형은 선생님이 수평 방향에서의 지각평형과 수직 방향의 지각평형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말씀드렸어. 먼저 수직 방향의 지각평형. 그렇죠?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어요. 일단 이 나무도막에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 수직 방향으로. 어떤 힘? 그렇지. 중력과. 그렇죠? 부력. 중력은 식이 뭐예요? 로, G, 전체 두께 H예요. 부력은요, 물에 잠긴 부분의 나무도막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곱하기 H2에 해당한다고. 중력과 속도가 똑같으니까 지워주면요, 나무도막의 밀도가요, H분의 전체 두께분의 물에 잠긴 부분의 두께를 제공하는 물리량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도막들을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같은 나무도막을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전체 두께분의 잠긴 부분의 두께의 비율을 항상 일정해야 돼. 이 나무도막의 밀도가 0.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1cm짜리 나무도막을 사용하면 아래에 잠긴 부분의 두께는 얼마여야 돼요? 0.8. H2는 0.8. 위에 떠 있는 부분은 그럼 얼만큼일까요? 1에서 이걸 빼니까 0.2가 되지. 그럼 2cm짜리 나무도막을 사용해 볼게요. 나무도막 2개. 그럼 2분의 0.8이 되려면 2분의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잠긴 부분은 1.6cm가 되어야 되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0.4. 3개 나무도막 3cm가 됐어요. 잠긴 부분은 2.4, 0.6. 그러니까 H2분의 H1은 나무도막을 몇 개를 사용하든, 즉 H2분의 H1이나 H4분의 H3나, 보세요 여러분, 비율 얼만큼씩이야? 다 4분의 1씩으로 같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 돼요.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니은은 수평 방향의 평형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자, 물이
물이 있고요. 나무도막을 그 위에 띄워놨어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평형이 이루어졌느냐? 나무도막이 요만큼 H2만큼 잠겨서 멈췄다는 것.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선상에 물이 누르는 압력과 나무도막 전체가 누르는 압력이 지금 같다는 거야. 이게 수평방향의 평이거든요. 그럼 물이 요 지점을 누르는 압력은 얼만큼이냐? 물의 밀도가 ρ2입니다. ρ2 곱하기 압력이니까 G 물은 얼만큼이에요? 나무도막이 잠긴 만큼이니까 H2. 나무도막은 ρ1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H1 플러스 H2. 식을 정리해보면 중력가속도 없애주고요. 그쵸? ρ2. 그 다음 얘가 H2는 ρ1 H1 플러스 ρ1 H2 이렇게 되니까 H2로 묶어주면 ρ2 마이너스 ρ1 그죠? H1 ρ1 H1 이렇게 됩니다. 자, 보기 니은에서 ρ1 얼마로 줬대요? 이게 0.8로 줬대. ρ2는요 1로 줬대요. 그러면 요 안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0.2가 되고요. 요게 0.8이니까 그쵸? 비율을 따지면 1대 4가 돼요. 그래서 H1 대 H2가 1대 4. H2가 4, H1과 같다는 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보기 니은은 맞는 설명이 돼요. 디귿. 이 실험으로 나무도막을 하나 더 얹었어요. 그랬더니 내려왔다고.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더 잠긴 부분이 많아졌어요. 이건 이 지역이 침강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다 맞는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그렇죠? 생뚱맞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찬찬히 여러분 보아주시고 수직방향에서의 평형과 수평방향에서의 평형을 이용하면 떠올리면 문제가 어떤 기호로 나와도 우리 학생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 올 6월 모의평가 때는요, 여러분 수평방향에서의 평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쵸? 요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 올 수능 완성 25페이지에서는 여러분 땅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요. 해빙됐기 때문에 융기를 했어. 근데 없어진 건 빙하고요. 올라와서 누르는 압력을 채워주는 건 멘틀이에요. 그래서 빙하의 밀도랑 멘틀의 밀도를 비교해서 누르는 압력이 같게 융기량이 해빙량과 비교해서 결정돼야 되는 내용 이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A 지점에서 출발한 공기덩어리가 B, C, D 지점을 지나서 E까지 도착했을 때 A와 E에서 공기덩어리의 기온을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A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25도씨. 산을 넘고 또 넘어서 E에 왔어요.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치? 산을 넘는 동안 습윤 단열 변화를 하면서 그쵸? 온도가 건조 단열 구간보다 단열 변화가 작은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응결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결 구간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이 있었을까요?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C에서 D까지는 너무 일단 산이 낮거든요. 여기서 응결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 응결되지 않았다면 C에서 D에서 E로 가는 동안은 계속 무슨 단열 변화죠? 그렇죠? 건조 단열 변화예요. 온도 변화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똑같으니까 C에서의 온도 얼마일까요? 30도씨여야 돼. 그렇죠? 그럼 B에서의 온도는 바로 나오죠. 그렇지? B로부터 C까지 가는 동안 온도의 증가율이 얼마예요? 내려오는 동안은 건조 단열 변화하니까. 그치?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온도가 100m당 1도씨, 즉 2000m니까 20도씨만큼 상승했을 거라고. B에서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10도씨여야 되죠. B에서의 이슬점은 얼마일까요? 계속 산 정상까지 응결 상태이니까 10도씨가 맞습니다.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 상승 응결고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승 응결고도 H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A에서 온도가 25도씨인데 B에서 10도씨가 돼버렸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검산, 아니죠, 암산 해서 1000m 바로 나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식은 일단 A에서 H까지 가는 동안은 건조 단열 변화로 온도가 낮아지죠. 원래 25도씨였는데 그렇지? H까지 가는 동안은 건조 단열 변화 100m당 온도가 얼만큼? 1도씨만큼 낮아져요. H까지 가는 동안은. 그래서 여기 높이에서의 온도가 되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온도가 무슨 단열 변화로? 수분 단열 변화로. 어떻게? 100m당 0.5도씩 낮아지는데 얼만큼 구간 동안 낮아지느냐? 2000m에서 H를 뺀 만큼의 구간 동안 낮아져요. 그래서 2000 마이너스 H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몇 도씨가 될까요? 요게 10도씨가 돼요. 그러면 25도에서 10도씨를 일단 먼저 빼줘 볼게요. 그럼 몇 도 남습니까? 15도씨가 남죠. 그렇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00m당 1도씨 H.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100m당 0.5H를 그죠? 요거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지? 요거에서 요걸 빼줘야 된다고. 요건 마이너스 값, 요건 플러스 값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값이 돼서 100m당 뭐만 남아? 0.5도씨 H가 남아요. 그쵸? 지금 쭉 어디까지 간 거냐? 25도에서 요 구간 빼줬고요. 요 구간 빼줬으니까 이제 B에서의 온도 값을 결론으로 해주면 된다고. B에서의 온도는 아까 얼마로? 10도씨로. 그러면 15도씨에서 10도씨가 돼야 되니까 요 안에 값이 얼마여야 돼? 5도씨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H는 몇 미터입니까? 그쵸? 1000m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가 되면 그치? 상승 응결 고도에서의 온도는 15도씨. 남은 1000m를 수분 단열 변화하니까 B에서는 10도씨. 그죠? 그럼 내려오면 C에서는 온도가 30도씨. 있을 점은요? 그치? 100m당 0.2도씩 2000m를 내려오니까 몇 도가 증가해야 돼요? 4도가 증가해서 14도씨. 그럼 온도랑 있을 점의 차이값이 C에서 몇 도가 됐어요? 16도가 됐죠. 그러면 C에서 이제 산을 넘으려면 몇 미터나 올라가야 응결이 될까요? 상승 응결고도 H는 125 곱하기 T 마이너스 TT. 온도의 점 차이값이 16도시면요. 상승 응결고도는 2000m가 된다고요. 그런데 겨우 500m를 올라갔대. 응결되지 않았겠죠. 건조 단열로 올라갔다가 건조 단열로 내려오니까요. 2에서의 온도는 2에서의 있을 점도 마찬가지로 C에서와 같은 값을 갖는다고 검산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일단 가정을 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팬 현상 정말 단순한 산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론이 들어갔어야 되지. 아, 산을 넘었으면 그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으면 있을 점은 더 낮아졌을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되게 높게까지 올라가야 응결될 텐데 이 구간에서 응결이 안 됐을 거라는 가정을 한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보기 보죠. 기억. B 지점에서의 온도는 10도씨 맞죠? 맞습니다. 니은 C에서 D 구간에서 여기 500m 올라가는 동안 응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C에서 2000m나 올라가야 응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500m 밖에 올라가지 않는 C, D 구간에서는 응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 B에서 D 구간에서 있을 점의 최대값은 있을 점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100m당 0.2도씨. 수분 단열 구간에서는 더 많이. 그러니까 B, C, D 전체 공간에서 있을 점이 가장 높을 구간은 어디야?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 C예요. C에서 있을 점 아까 우리 구해놨는데 몇 도? 14도씨. 그래서 답은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아서 4번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학생들 팬 현상 연습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앞으로 좀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19번이랑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도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20번 문제로 이제 가죠. 자, 그린 가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과 중성수소 영역 A, B의 위치를, A, B는 중성수소 영역이래요. 나는 시선 방에서 관측된 21cm 시선 속도에 따른 복사 세기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왔죠. X, Y는 각각 A와 B의 시선 속도와 복사 세기이다. X, Y는 A와 B의 시선 속도와 복사 세기를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지 않았죠? X가 A고요. Y가 B라고 지금 알려줬어요. X가, 그치? A 중성수소의 시선속도 값, 복사세기 값이고 Y가 B 값이라고 알려줬다고요. 그걸로 우리는 뭘 알아낼 수가 있느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쵸? 지금 우리 은하, 태양을 포함한 우리 은하계가 은하 중심을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A는, 그쵸? 문제에서 케플러 회전한다고 단서가 주어졌으니까 태양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은하 중심에 가까운 지점이, 그쵸? 빠르잖아. 케플러 회전은 뭐예요? 공전 속도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른 거거든. 공전 속도가 A가 태양보다 빨라요. 태양보다 빠른데 시선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래. 무슨 뜻이에요? 태양에게 지금, 그렇지, 접근해 오고 있다는 뜻이야. 접근. 그럼 무슨 편입니까? 시선속도가 마이너스면 다가오면 파장 짧아지니까, 그쵸? 청색편이에요.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라고. 그쵸? 다가오고 있다고요. 점점점 다가오려면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기억과 같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 만약 반대라면, 기억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A는 빨리 가니까 태양이랑 멀어지는 적색편이 시선속도 플러스 값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중성수소는요, 복사세기 강도가 더 X가, 즉 A가 세잖아. 수소가 많이 있으니까 21cm를 많이 보내니까 센 거죠. 그래서 디귿, A에 많이 분포한다가 맞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그쵸? 뭘 더 유념해 주셔야 되느냐면, 그쵸?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주변의 별들의 시선 속도값 분석한 그래프 있죠? 그걸 찬찬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은하 중심을 은경 0도로 해서 90도, 180도, 270도에서 시선 속도 값이 0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걸 토대로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능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 앞에 수능 관련 행사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행사들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막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갈 텐데, 이런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학생들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외국에서는요, 시험이나 중요한 대회를 앞둔 학생들에게 주변 지인들,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요. 즐겨. 잘해, 멋지게 해내가 아니라 즐겨, 재밌게 해, 충분히 즐겨,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래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수능까지 시간 동안을 우리 학생들의 정말 그 멋지고 소중한 꿈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즐긴다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쵸? 좀 좋은 기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좋은 기분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각각의, 우리 학생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확신에 찰 때까지 의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왕의 반지에 있는 글귀라고 해요. 다윗 왕이 교만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는 기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지에 이 글귀를 적어 놨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아무리 그 힘들다고 생각을 하든, 그쵸?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우리 학생들 꿈을 이룬 자신을 곧 만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수능까지 멋지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꼭 해낼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파이팅을 진심을 다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